네, 안녕하세요. 이득이즈의 이득입니다. 아니, 요즘에 봄이 또 왔고 이제 얼굴에도 봄을 찾아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뭘 해야 되나, 내 얼굴은 또 뭘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을 모시고 낱낱이 한번 좀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시술들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오늘 유명한 우리 원장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라니온 원장 이아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원장님이 손기술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으로 또 유명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 외모와 제 피부를 또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뭐 갤러리 같고 엄청 진짜 프라이빗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컨셉으로 방을 조금씩 꾸며놨고요. 네, 한 방은 갤러리 전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보통 한 3개월마다 조금 바뀌고 있고요. 뭐 이번에 그 차은우 님이 걸은 꽃그림으로 좀 유명한 김현주 작가님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갑자기 생각났는데 비싼 그림인가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평상시에 보기 힘든 좀 네, 가격대 맞습니다. 나가는 이제 네, 또 네. 유명한 작가님의 네, 그림도 볼 수 네. 있으면서도 프라이빗하게 진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모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받기 전에 상담하는 데 따로 있고 대기하는 데 맞아요. 따로 있고 네. 시술 받는 데 따로 있고 다시 또 쉬는 타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맞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맞아요. 여기가 좀 솔직하게 좀 부잣집 손님들이 오시는 곳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도 가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곳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직접 설계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충분히 5성급 호텔처럼 좀 충분히 서비스를 누르실 수 있었으면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시술 추천도 받으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뭐 궁금한 게 많지만 제 인스타그램에 한번 질문을 많이 받아봤었어요. 실질적으로 뭘 궁금해하는지도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받아본 질문 하나씩 좀 드릴 텐데 진짜 좀 솔직하게 이거는 원장님도 원장님인데 제 동생들, 여동생들, 네네네. 남동생들 아니면 언니들에게 추천한다는 느낌으로 좀 솔직하게 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원장님이라면 내가 피부과 원장님이라면 이 시술은 무조건 한다는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울서티, 우리 뭐 울세라, 써마지, 티타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울서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티타늄 같은 경우는 리쥬란이나 스킨보톡스 같이 해서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피부가 좀 좋긴 하죠. 네. 나이가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아까 전 처음 왔는데 원장님이 오르고 그렇죠. 네네네. 왜냐면 제가 시술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걸 하겠다 하시는데 그러면은 또 요즘에 또 봄이잖아요. 사실. 네. 봄이면 이제 예신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신 관리라고 했을 때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신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시술들 있을까요? 결혼 준비 중이시면 가장 그날 돋보이고 싶으신 마음이 가장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 3개월 전에는 리프팅 쪽, 그리고 한 2달 전에는 탄력, 그리고 한 달 전에는 한 피부결, 그리고 직전에 한 1, 2주 전에는 좀 더 피부 겉표면에서 광이 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리프팅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울세라. 그래서 울세라 같은 경우는 리프팅 초음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탄력 쪽은 이제 고주파 계통이죠. 그래서 고주파 레이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써마지, 그리고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뭐 포텐자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요. 피부결은 이제 제가 아까도 뭐 관리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티타늄이나 뭐 리쥬란, 스킨보톡스, 요즘에 뭐 리바이브라고 해서 속광, 그다음에 겉광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1, 2주 전에는 이제 물광 초음파 뭐 많이 유명한 이제 LDM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더 겉표면에 좀 윤기를 줄 수 있게 하면 가장 좋겠죠.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럼 예신 관리에서 이 한 가지만 꼭 해라 있을까요? 이 많은 것 중에서 네. 근데 사실 뭐 돈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시간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이라고 추천드리면 티타늄을 저는 추천드리고 오. 싶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리프팅 효과도 내고 탄력이나 겉광의 효과도 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는 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한 뭐 조금 빠듯하게 하면 일주일 전까지도 가능하기 오. 때문에 별로 티도 안 나고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 진짜 이거 꿀팁이시네요, 완전.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도 이제 이런 거 많아요. 사실 저는 볼살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한 적이 없는데 볼살이 없는 사람도 울세라를 먼저 한 후에 올리지오나 써마지를 해야 효과 있다는데 맞나요? 하시던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피부 전층이 어떤지를 먼저 오.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깊은 층에 있는 이제 울세라는 약간 좀 깊은 층에서 리프팅 효과를 주는 피부 타이트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울세라는 안쪽 층을 타이트닝하고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은 거는 조금 더 겉층에서 타이트닝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 전층을 다 타이트닝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같이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피부 전층의 그런 깊이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쪽을 좀 더 볼 수 있는 초음파 같은 도움을 좀 받아서 정확하게 자기 피부 상태를 보고서 시술이 맞춤 시술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왜 이런 질문한 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울세라는 잘못 받으면 땅콩형이 되고 볼살 페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울세를 받는 게 맞냐 네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가끔 이렇게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갑자기 이제 얼굴이 헬스케져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사실 초음파를 전부 다 보고 리프팅을 하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실제 근막층이나 좀 체크를 하고 본인한테 맞춤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저도 초음파를 이거 처음 해봤어요. 울세라도 많이 해봤지만은 초음파를 해보고 내 근막층의 두께를 다 확인해보고 그거를 그렇죠.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마음이죠. 그냥 뭣도 몰라도 신뢰가 간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볼살 없는 분들이 확실히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이대별로 추천이 있는데 사실 20대에서부터 뭐 30대, 40대가 있는데 20대가 뭐 할 게 있나요? 그냥 봐도 예쁘긴 하잖아, 사실. 저는 사실 뭐 20대에서 좀 관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강한 시술보다는 조금 단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약간 강한 것보다는 좀 아래 단계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자주 받는다기보다는 약간의 관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이제 리프팅 쪽으로는 뭐 리프테라 아니면 탄력 쪽으로는 포텐자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피부 겉에 관리가 좀 안 되면 결에서 조금 칙칙해 보이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쥬란이나 뭐 리바이브나 뭐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는 좀 젊을 때 하셔도 뭐 괜찮으시고 특히 뭐 트러블성이나 이제 재생 반응이 좀 떨어진 경우에는 특히 더 추천드리고요. 근데 특히나 전 20대 때 제일 고민이 젖살이 좀 덜 빠진 느낌. 막 그렇죠. 볼살이 뭔가 다른 데는 말랐는데 얼굴만 통통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 여성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맞아요. 분들은 대체 뭘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좀 초음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요. 조직 자체가 그냥 단순히 두껍거나 하는 거면 그러면 그 정확한 깊이를 좀 확인을 해서 그 깊이만큼 들어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냥 같이 탄력이 떨어져 있거나 한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볼살 없애기에 제일 좋은 레이저는 뭐예요? 볼살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지방층도 좀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조직 볼륨 자체가 두꺼워져 있어서 좀 불필요한 조직들이 있다면 그걸 좀 타이트닝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장비 플러스 그 다음에 조직을 좀 타이트닝 할 수 있는 걸로 같이 하시면 가장 좋고요. 강도 면에서는 사실 울세라가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울세라 플러스 티타늄을 같이 했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 상에서 울세라랑 티타늄을 아예 그냥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30대 이제말로 되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관계잖아요. 맞아요. 예. 30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30대부터는 좀 더 강도가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피부 아래층부터 점차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강도가 좀 있는 울세라나 뭐 써마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티타늄, 뭐
피부결 쪽에서는 티타늄도 이제 안쪽에 있는데도 작동을 하지만은 위에 층도 다 티타늄은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티타늄, 뭐 리쥬란, 스킨보톡스, 리바이브 뭐 이 정도로 같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0대 이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주름이나 그리고 이제 패이는 곳, 그다음에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볼륨이 꺼지는 곳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뭐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아니면 간단한 실 리프팅 중에서도 이제 탄력실 위주로도 조금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주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네. 이 질문도 있었어요. 눈 밑 주름의 제일 효과적인 시술은 무엇이냐? 주름이 생기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표정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표정을 좀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가 이제 눈 밑, 특히 눈 밑 주변으로 해서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탄력실을 좀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탄력실은 되게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실을 지금 꼬아서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낱개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시술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탄력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주름이 너무 좀 깊게 있는 데는 주름 필러를 좀 사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생각. 그럼 또 이어서 또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30대 처지는 눈,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처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주변에 피부 탄력도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피부 탄력을 좀 강화시키려면 눈 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 써마즈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눈 자체의 힘이 좀 떨어져서 근육의 힘을 조금 더 붙여서 도움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이마 쪽으로 해서 리프팅 초음파, 뭐 울세라든 리프테라든 리프팅 초음파로 이마 근육에 조금 힘을 좀 강화주는 그런 시술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실 리프팅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요. 이마 실 리프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이제 이 약해진 근육 있는 데를 눈꺼풀 위쪽으로 해서 쭉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조금 시원한 눈매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마 실리프팅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으로 봤을 때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데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마 실리프팅이고 눈매를 좀 더 확실하게 조금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눈이 조금 꺼지는 느낌, 좀 불편한 느낌까지도 개선이 가능하죠.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스킨 부스터를 계속 추천해 드렸는데 사실 스킨 부스터가 주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 맞아요. 뭘 주사 맞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제일 뜨는 게 또 이제 원래 유명했던 리쥬란이랑 강자가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 신흥 강자 주베록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도 뭐 차이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킨 부스터는 피부 약간 얕은 층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반응을 유발하느냐의 차이인데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게 이제 연어 추출물로 인해서 재생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이제 PN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주베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성분이에요. 사탕수나 옥수수 같은 그런 성분에서 추출한 PDLLA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성분 자체는 좀 더 이제 조직 재생이나 그런 콜라겐 재생을 좀 더 촉진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리쥬란하고 주베룩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른 스킨 부스터들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해서 조직 재생을 얼마나 더 유발을 하느냐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얼마나 조금 잡아줄 수 있느냐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리쥬란을 추천하는 피부템은 어떤 타입이고 주베룩은 어떤 타입일까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얇고 그리고 좀 트러블이 조금 자주 난다거나 예민하신 분들한테 좀 더 맞고요.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콜라겐 재생을 더 촉진하는 게 있고 안에 히알루론산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흉터성이거나 모공이 좀 커져 있거나 이제 리쥬란 받는 분들에 비해서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특히나 주베룩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뭉침 현상이 피부 안쪽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얇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맨날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리쥬란이 좋다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리쥬란을 3달 연속 받아봤는데 피부가 좀 두꺼워서 그런지 효과가
막 나진 않는데 친구 보니까 여자인 친구는 피부 얇다 보니까 바로 막 물광이 난리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베로 바꿨거든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리바이브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약간 주베로랑 비슷하게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안쪽에 있는 겁광, 속광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쥬라는 피부 얇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주베룩은 그것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분들은 추천을 드린다면 리바이브 같은 경우는 두 경우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생각하기 너무 어렵기는.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기보다는 좀 이제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서 실제 문제성 있는 거를 조직 상태나 피부 두께를 보고서 하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역시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까 스킨보톡스 추천해드렸는데 저 스킨보톡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면은 뭔가 땡땡해 보이고 모공이 줄어들어 맞아요. 보이고 네, 맞아요. 뭔가 탄력이 좀 생기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내성이 생기는 게 맞나요로 물어보더라고요. 보톡스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것 맞고요.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는 그게 좀 유발률이 적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나 스킨 보톡스는 진피 내에 주사가 되기 때문에 진피 내에서는 면역 반응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는 보톡스를 맞는 걸 좀 추천을 드리죠. 그러면은 추천하는 주기가 있나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희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주기 자체는 이제 효과적인 것도 그렇고 내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한 3개월에 한 번, 이제 빠르면 2개월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간을 약간 두고서 맞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저도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중턱살, 이중턱살은 제가 어떻게 하나요? 얼굴도 작고 살도 많지 않은데 이중턱만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미치겠는 게 이게 또 턱에 뼈에 대한 또 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 턱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흘러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데 이런 이중턱살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20대 친구들 얘기도 했지만은 탄력은 좋은데 조직 볼륨만 많은 경우에는 안쪽에 조직을 조금 조여줄 필요가 있어서 리프팅 초음파 계통인 뭐 울세라나 리프테라 같은 도움을 좀 받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티타늄을 좀 라인 모드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물론 강도는 울세라보다 약하지만 좀 더 파고드는 레이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조직 볼륨감을 좀 줄여주는 거,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탄력도 나쁘고 그다음에 조직 볼륨감도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럴 때는 탄력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울세라나 티타늄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고주파 계통에서도 써마지 같은 모노폴라 고주파가 같이 들어가서 겉에 있는 이제 탄력까지 같이 잡았을 때 그 흐물흐물한 느낌을 같이 해결할 수가 있고 탄력만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탄력만 안 좋아서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노폴라 고주파, 이제 써마지 같은 걸 추천드리죠.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살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얘는 탄력은 있어.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강한 몰살을 자극해서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 지방도 많은데 탄력도 떨어졌어. 그러면은 울세라랑 고주파를 같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볼륨감도 없고 지방도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저처럼 탄력이 떨어졌어. 그럼 올려도 붙여야 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써마지로. 우선은 써마지로 해서 탄력감을 좀 붙여주는 게 다른 거를 했을 때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지방 녹이는 주사. 지방 녹인 주사도 네. 있죠. 그런 거랑 울세라랑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긴 하나요? 지방 녹이는 주사는 좀 일시적인 효과긴 해요. 그거 영구적으로 지방을 파괴한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이나 좀 뭔가 이제 좀 라인감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면 그런 때는 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게 제 주변에 잘 모르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시술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틱하거나 네. 아니면 이게 평생 가길 원하거나 하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드라마틱한 걸 원하거나 그러면 수술을 해라, 사실. 네.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항상 받으면 유지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더라고요, 항상. 그쵸. 네. 원장님도 막 이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거 좀 맞아요. 오래 갔으면 좋겠다. 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릴 때는 사실
수술적으로 했을 때는 그 영구적인 변화기 때문에 영구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한테 맞춰서 잘 되느냐에 문제가 좀 있을 수 그쵸. 있어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변화가 됐을 때는 다시 교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 때는 좀 시술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 필러를 맞아봤는데 콧대가 너무 예뻐졌어. 근데 수술을 했을 때 그 모양이 그게 안 나올 수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콧대나 이제 코끝이나 여기 이제 조금 올려주는 그런 시술은 코 필러 플러스 이제 실을 같이 조합을 해서 하는데요. 실제 그냥 필러만 했을 때는 필러는 대부분 코대에서 필러가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을 같이 넣었을 때 좀 뼈대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유지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고요. 그리고 다음 시술에 있어서 조금만 손을 보면 되기 때문에 영구적이진 않는데 반영구적인 느낌으로 중간중간 이제 손을 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죠. 그게 이제 생각보다도 모양도 이쁘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서 좀 이제 통증도 그렇고 다운타임도 그렇고 모양이 내 마음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우려하신다면 조금 더 가볍게 시술적인 부분을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필러 없이 팔자주름 없애는 방법 있나요? 요즘에 이제 필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좀 안타까운데 이제 필러를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하게 막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좀 부담스럽거나 과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러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사실 필러는 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좀 깊게 위치를 해서 약간의 볼륨감만 주고요. 그것도 좀 싫다고 하시면 실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이랑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진행을 해서 콜라겐 부스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주베룩이나 아니면 레디어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의 이제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게 주름선을 조금 흐려질 수 있게 해주고 실로서 약간 당기거나 탄력실을 줘서 탄력감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방법. 근데 팔자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우개를 지울 수도 없는 거니까. 사실. 팔자주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이 팔자주름이 거의 없어. 팔자주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주름선을 좀 흐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제 그 주름이 어떤 식으로 생긴 주름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골격이랑 그다음에 주름 이 바깥의 피부의 두께, 그다음에 주름이 지어진 형태, 그다음에 주름선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좀 디테일하게 좀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술이 들어가면 충분히 팔자주름도 없앨 수 있어요. 팔자주름 고민이신 분들 바로 네. 원장님께 오는 걸로. 자, 그다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게 목주름 옅어진 시술. 네. 저도 목주름이 엄청 있어서 이거 필러 맞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얘 돈 쓸 바에는 얼굴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주름은 그러니까 깊은 주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주름선을 살짝 연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주름 필러를 좀 써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주름 필러도 괜찮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스킨 보톡스, 이제 보톡스 형태를 약간 스킨 보톡스처럼 이제 주변의 근육들에 쫙 깔아주면 약간 이제 탄력감을 좀 줄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했던 실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쓴다면 특히는 탄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선을 좀 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름 필러를 하게 됐을 때 조금 필러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을 좀 추천드리기도 해요. 오늘 저 실해야 되나요? 저는 제 추천은 주름 필러랑 실을 살짝 같이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이어트로 살처짐이 있을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턱 및 실 리프팅 부작용은 없나요? 원장님이 평생 단 한 개의 시술만 할 수 있다면 있다. 가성비 시술 하나 추천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 비싸도 빠르게 예뻐지는 시술 세트 이거는 급하신 분 같아요. 네. 결과 스킨 부스터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